구도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로 호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외교 안보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에 선거인단 동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2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남체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체전의 주요 경기 장면은 SN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여수와 순천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오늘 밤 10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호남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남 표심이 갈리면서 지역 구도보다는 안보 이슈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00명, 광주 전라 154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대선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35.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4.5%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보였습니다. 호남 표심도 양강 구도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43.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8.2%로 오차 범위에 근접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막판 호남 민심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표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은 작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호남에서 변수의 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호남권이 양강 구도가 굳어질수록 영남권 표심의 방향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 안보 이슈가 돌출되면서 막판 선거 프레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지역 구도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외교 안보 이슈가 이런 지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 투표. 호남 양강 구도 속에 새로운 쟁점 이슈들이 나오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박이라던 국민의당의 광주 전남 경선이 차떼기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시 45분 현재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치러진 국민의당의 첫 순회 경선. 예상 밖의 참여 열기에 국민의당은 도박이 대박됐다. 총선 민심이 살아있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광주 전남은 우리 국민의당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경선장에 선거인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여 명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광주 경선에 참여시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로 모 산악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도 전북의 대학생 200여 명이 광주 경선에 동원된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 선관위는 렌트카 17대를 이용해서 선거인단 130여 명을 실어 나른 혐의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이 개인적인 공명심이나 충성심에서 한 일이라고 밝히고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등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범죄의 중대함에 즉각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느림보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흥행으로 주목받았지만 차떼기 동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 이번엔 의심과 견제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치러진 시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시의원 보궐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집계 결과 여수시 나선거구에서 7,605명이 투표해 33.4%의 투표율을, 순천시 나선거구에서 5,709명이 투표해 50.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 뒤 곧바로 개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오늘 밤 10시쯤 당선인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와 승선 유권자는 오는 15일까지 거소 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선거인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옮겨진 목포신항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발표 때문에 목포신항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수와 선미 쪽에서 휘어짐 현상이 발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침몰 당시부터 인양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신항 철제부두의 문제점도 언급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두의 어떤 평탄수 문제도 있겠고요. 항만업계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국내외 대부분 부두는 물빠짐을 위해 굴곡이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가 무게도 있고 부식이 심각하다지만 특수 운송 장비에 실려있는 세월호에 변형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수부의 목포신항 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황해권 국제물류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조성된 목포신항. 5만 톤급 이상 선박 접안이 가능하고 대형 조선 기자재를 선적 하역하고 있습니다. 365일 작업이 가능한데도 해수부는 소조기 때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석 간만의 차가 최소화되는 소조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4월 첫째 소조기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로. 목포신항 업체들은 해양수산부에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가 목포신항 부두 여건 탐문하면서 목포신항은 한 달 가운데 단 며칠만 작업이 가능하고 대형 중량물 운송에 문제가 있는 항만이 되어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1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까지 모두 77개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운데 37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7억 원과 도비 3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정 사업은 오천 지방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87억 원, 샛들마을 사업 12억 원, 유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 1억 3천만 원 등입니다. 광양시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다양한 고용복지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용센터가 없는 전국 134개 자치단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광양시가 선정됐습니다. 광양 지역에는 지난 2000년 고용안정센터가 설치됐지만 2006년에 순천고용센터로 통폐합되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융부채를 떠안고 출범했던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조 812억 원에 달했던 금융부채가 2013년 8,410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5,09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해 400억 원이 넘었던 금융이자 부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강도 높은 경비 절감과 출자 지분 매각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 것이 부채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0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남체전이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체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성공적인 체전이 기대됩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전남체전에 임할 각오를 다집니다. 올해로 56회를 만든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 경기장 안팎에서 묵묵히 꾸준 일을 자처하며 자원한 봉사자들. 지역 대표로 선정된 선수들이 최선의 경기를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올 2월부터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668명의 봉사자 가운데 5, 60대 어르신들도 눈에 띕니다. 지역에서 열렸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분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힘이 여러 명 합해지면 좀 더 여수시 발전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표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은 주차 안내와 환경 미화, 경기 운영 보조 등의 대회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많이 찾는 기간이어서 교통, 주차, 경기장 안내 등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체전 기간 생생한 현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SNS를 활용해 경기 주요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0일부터 4일간 도내 7천여 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가해 기량을 펼칠 전남체전.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관련 부처들은 막바지 최종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일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방문해 기능성 화학소재 기업과 첨단 의료기기 제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큐슈 지역 1,2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기업연합회 큐슈 연계기구와 일본 내 경제단체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지역에 산재돼 있는 정유재란 관련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역사연구단체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역사문화연구원 마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정유재란 역사연구회 등과 함께 지역 내 역사연구 자료에 대해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조명해 나가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 기관 단체들은 순천 외성 등의 전적지를 알리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위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요 관광지가 전남 으뜸경관 1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여수 밤바다와 오동도, 순천만 국가정원과 고흥 소록도 등으로 전라남도는 나들이철을 맞아 이들 관광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으뜸경관은 전라남도가 각 시군에서 신청한 55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 심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안과 광양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입니다. 특히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시정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손님들이 잠든 틈을 노려 찜질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광양에 있는 한 찜질방 옷장 6곳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옷장 문을 파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이른바 녹색 건축물에 순천시가 건설비를 지원합니다.